자, 이제 수업 찍습니다. 너 지금 수업 찍고 있어. 왜 방해해? 외우라고? 웃기지 마. 다 외워. 4시에 가. 4시에 가라고. 왜 안 돼? 몇 시에? 그러니까 4시에 가라고. 아니야, 닥쳐. 4시에 가. 4시에 보내. 울어? 좀 울어. 단어의 형성이라고 적어. 단어의 형성. 맨 첫 번째 제목에 단어라고만 되어 있잖아? 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품사가 아니야. 저번 주까지 품사였잖아. 품사가 단어거든. 안 그래? 그런데 또 단어를 배워?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배우는 거야. 이 형성이라는 말은 만들다의 의미인 거야. 그럼 단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을 이야기한다. 이해가지? 자, 첫 번째 형태소의 개념이 그래서 제일 먼저 밑바탕에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최소 단위 삼총사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냐 하면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의문이 뭐야? 네? 소리를 말을 들려주는 나가 음식 확 그냥 정우야. 자, 나의 애제자 의문이 뭐야? 스고이 역시 나의 애제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예요. 그리고 음절은 뭐야? 음절. 개념이 이게 지금 너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다시 한번 잠깐 이거 어차피 문법이니까 중요합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절의 개념 있잖아. 음절은 음운이 모여서 소리가 나는 최소 단위야. 소리가 나는 최소 단위. 그러니까 얘도 최소 단위, 얘도 최소 단위야. 근데 다만 얘는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고 얘는 소리가 나는 최소 단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문론에서 열심히 배웠던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한 번만 더. 야, 그래서 다시 여기 두 번째 음절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이거 무청 쏘고 싶다. 화가 난다. 틀렸습니다. 네. 자, 저의 애제자. 자, 두 번째 음절은 뭡니까? 업니다. 다르지요? 클래스가 다르죠? 업니다. 오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절 이거 계산해 볼까? 부어캡니다. 두 번째 음절이 뭡니까? 업니다. 이해가요? 빨리 이해해야 돼. 당연히 세 번째 음절은 뭐라고 말해서 해야 돼? 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캑. 이해했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리가 나는 최소 단위다. 이게 음절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귀로 들리는 그 소리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절에 뭐가 있는 거야? 끝소리 규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에 들리는 음절의 끝소리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7개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문론에선 중요한 게 표기가 아니에요. 표기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때도 얘기했어. 발음법이라고 얘기했어. 발음법. 이해가 갔어?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이 발음과 관련된 거였어. 자, 근데 지금까지가 이제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형태소의 개념이 나와. 이렇게 삼총사, 최소 단위 삼총사, 땡땡땡이야. 이해가지? 음은, 음절, 형태소. 점점 커지는 개념이야. 얘가 이제 뭐냐. 말의 이제 뜻을 가진 최소 단위야. 이 얘기는 잠깐 다시 한번.
얘네들은 뜻과는 무관하다는 거야. 다만 얘는 뜻을 구별해주는 녀석이지 이거 자체가 뜻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뜻과는 무관하고 그냥 어떻게 내 귓구녕에 소리가 들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드디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의미는 크게 잠깐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문법적 의미만을 얘기하는 거야. 이 문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즉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요? 기능과 역할에 관한 의미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다로 끝나면 우리가 얘가 평서형, 종결 이런 얘기 하잖아. 들어봤지? 평서형이라는 건 대답을 했다는 뜻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대답을 한 거고 그리고 종결이라는 말은 문장의 맨 끝이라는 말인 거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어허? 그럼 얘는 이게 자체가 의미인 거야. 의미. 다만 어떤 의미? 문법적 의미. 이해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먹다 했어. 먹다. 그럼 먹은 뭐야? 먹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 의미 부분, 얘는 문법적 의미 부분으로 나누어서 형태수를 분리한다. 이해하시지요? 좋습니다. 형태소. 걔 어디 간다고 그랬지? 어디? 오션월드? 언년이랑 가족이랑 잘 놀고 있어! 승민. 자, 그러면 야 정아 너희 계약은 언제지? 12. 다음 주 12? 그렇군. 맞다. 화요일이고.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시간표를 바꿔야겠네? 언제지? 우리 화요일 언제라고 그랬지? 6시. 화요일 6시. 이해했지? 화요일 6시. 한국은 밥 먹을 시간 충분하지 않아? 학교 끝나고 6시면은 먹고 올 수 있는 시간이야. 30분밖에 안 돼? 아니 5시 학교 5시. 이거 한 시간이면 충분하네. 자, 보죠. 자, 형태소에서 말하는 의미의 종류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의미와 형식적인 의미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의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뜻하는 거고요. 형식적인 의미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문법을 뜻하는 건데 조사, 어미, 하나 더 적어. 접사, 적어. 조사, 접사, 어미. 자, 그래서 이거 세 개 묶어서 야, 따라 이거 읽어봐. 조져버려. 이렇게 외워. 조져버린다. 똑바로 해. 이거 형식, 형태소, 삼총사야. 알겠지? 형식, 형태소, 삼총사, 조사, 접사, 어미. 조져버려.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항상 우리 의문에서도 잘 들어. 의문론에서도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접사, 어미를 묶어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예문장 나와서 나무 같은 사람이 좋다 했는데 형태소 쪼갰대. 이때 이, 다. 자, 얘 잠깐 봅시다. 은은 뭐예요? 어미. 이는 조사. 마지막 다도 어미.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밑에는 형태소 분류한 거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의미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형식 형태소가 3개다. 조사, 접사, 어미, 조접어.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 다 그냥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야. 그 다음에 자립 형태소 보겠죠. 자립. 자립할 수 있냐, 의존할 수 있냐. 이 자립, 의존이란 말은요. 홀로 쓸 수 있냐의 문제인 거야. 단독으로 쓸 수 있으면 자립이고 단독으로 도저히 쓸 수 없으면 의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잠깐만 무슨 말이냐? 여기 잠깐 여기 봐봐. 이거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어미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이 의존성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에서 잘 들어봐. 의존 형태소나 관형사를 잠깐 떠올려봐. 예를 들어 새라는 단어 잘 봐봐. 새 혼자 쓰진 않잖아요. 당연히 뒤에 뭔가를 수식하잖아. 이해하지? 뭐 예를 들어 새 모자 이렇게 수식했다고 쳐보자. 그럼 선생님 얘도 이거 의존 형태소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네가 병신이야. 어? 이해가? 무슨 말인지? 먹다를 떠올려면 금방 이해가 가요. 먹은 절대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와 함께 온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요거 단독으로 쓸 수 있잖아. 그렇죠. 단독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자립 형태소인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먹는 것 했다고 쳐보자. 이 것은 의존 명사잖아. 얘도 반드시 그 앞에 관용어를 필요로 하잖아. 하지만 얘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것은 그냥 단독으로 쓸 수 있잖아. 이해 갔어? 무슨 말이지? 제발 이걸 갖고 의미를 제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식 형태소는 조접어인데요. 여기 봐. 의존 형태소는 조접어 투입니다. 조접어 투. 이 투란 뭘 얘기하는 거야? 어간 어미를 얘기하는 거야. 의존 형태소는 조접어 투. 형식 형태소는 조접어. 됐지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어간이 여기 봐. 어간이 의존 형태소지만 실질 형태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간은 실질 형태소다. 다만 어미랑 반드시 함께 쓴다. 그 정도. 자, 그래서 그 밑에도 철수는 자신을 낮출 줄 모르다 했어요. 이 형태소 구분하는 거 맨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히 운전고는 잘 들어봐.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냥 딱 문장 딱 던져주고 개수를 따져, 개수. 우린 다 세봐야 돼, 막 일일이 막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바로 틀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형태수 잠깐 볼까? 자, 철수는 자신을 낮춥니다. 근데 낮추다죠? 낮추다? 낮다와 이 추가 접사입니다. 낮 자르고, 추 자르고, 리을 자르고, 줄 자르고, 모루 자르고 답니다. 이해했어요? 밑에 다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형태소의 종류도 나눠봐야죠. 거기 철수인데 영이네. 뭐 자, 낮출의 형태소가 세 개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그 받침으로 붙는 자음 하나 있잖아, 자음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물건을 사다에 물건을 산. 이랬다고 쳐보자. 그럼 이거 형태소 몇 개야? 두 개인 겁니다.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오, 나 진짜. 그럼 예를 들어 물건을 산다. 얘도 형태소 당연히 세 개입니다.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형태소는 진짜 지금 가. 쟤네들은 거의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 답답하네. 자, 그러면 일단 됐고 저 위로 날개를 봐. 날개. 넌 다 하고 가. 선생님 수업해야 돼. 다 하고 가. 아니야, 넌 다 하고 가. 자, 맨 위에 어근하고 어간의 개념이 나와요. 어근하고 어간의 개념. 송빈아, 너 이거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리지?
정말? 네가 설명해봐. 어근과 어근의 차이를 얘기해봐. 어근과 어간은 어떻게 다른지 네가 아는 대로 설명해보라고. 어간은 용언에서 활용으로 쓰이는 거고, 그렇지. 좋아. 어근 자체는 행동이랑 관련된 그렇지. 오, 좋았어. 아주 훌륭해. 예를 들어보자. 해봐. 먹이다의 어간은 먹이까지입니다.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어간이지. 얘가 이제 어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먹이는 그러면 이 어간 안에는 또 이렇게 또 쪼개지죠? 먹이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죠. 이는 접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다는 파생어예요. 이해했죠? 그런데 잘 들어봐. 동사니까 파생동사.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근데 재밌는 건 좀 전에 여기 먹다를 봐. 먹다. 얘는 먹이 이렇게 나누어지지? 먹은 어간이자 어근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지만 얘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는 놈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어디에서? 용언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이해가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어근은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개념 어이고 어간은 용언의 활용과 관련된 개념 어이다. 어근은 접사를 제외한 부분이고 어간은 어미를 제외한 부분이다. 자, 그러므로 어근이면서 어간이 될 수 있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형태가 어간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 밑에 또 개념이 나와요. 어미와 접사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건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아주 쉽게 좀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여기 봐봐. 자, 꿈을 꿨다 이거야. 꿈을 꿨다. 꿈을 꿈. 얘도 지금 똑같은 놈이고 얘도 지금 똑같은 형태잖아. 그럼 얘는 이제 형태소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이 미음이 뭐냐 이거야. 미음이. 이게 시험 문제야. 실제로 이 단어의 형성에서. 이게 하나는 명사형 접사로 쓸 때가 있어요. 명사형 접사. 또 하나는 명사형 어미지. 명사형 어미. 그러면 이제 접사로 쓰이는 놈과 어미로 쓰이는 놈은 어떻게 다르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접사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형성시켜주는 놈이야. 근데 얘는 뭐 하는 놈이야? 어미니까. 얘는 그냥 모양이 변하는 활용해주는 녀석이야. 모양을 바꾸어주는 놈이야. 그러면 형성과 활용은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아예 형성하기 때문에 품사가 어떻게 돼요? 품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얘는 활용만 되기 때문에 품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품사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 얘기는 뭐야? 용언이란 얘기지. 마지막으로 따라서 얘는 서술성이 있는 놈이에요. 서술성이 얼마든지 있다. 근데 얘가 만약에 품사가 바뀌었으면 서술성이 없어지는 거죠. 서술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명사가 된 겁니다. 품사가 명사가 된 거고요. 얘는 여전히 용언입니다. 이해가죠? 그 차이예요. 용언입니다. 다만 명사처럼 쓰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멋진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자. 멋진. 이거 1번에 붙어 2번에 붙어. 당연히 1번에 붙어야죠. 멋진 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멋진 꿈. 아름답게 라고 생각해보자. 아름답게. 얘는 어디에 붙어? 당연히 2번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는 용언이기 때문에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러면은 이제 접사와 어미의 개념을 다 한꺼번에 다 정리한 거야. 다시 이제 천천히 리바이벌을 해보도록 하자. 자, 얘가 명사형 접사인 경우에는 품사를 바꾸어 명사처럼 쓴다는 거야. 명사가 된 거죠. 명사가 됐기 때문에 서술성이 없어요. 또한 좀 전에 보시다시피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명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용언이고 품사는 그대로니까 당연히 서술어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끝.
이해했지? 요게 접사와 어미의 결정적 차이.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나온 거야. 예를 들어 1번 봐. 깊은 잠 했어. 깊은 잠. 관용어의 수식을 받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2번 봐. 깊이 잠. 깊이는 부사지? 부사어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용언이야. 그 다음에 3번. 큰 웃음 했어. 그러면 당연히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얘도 당연히 뭐야? 명사. 크게 웃음. 얘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용언. 됐죠? 간단한 거지. 자, 됐습니다. 그 밑에 설명은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를 이제 길게 설명한 거야.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얘기한 게 다야. 자, 그럼 다시.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단어의 형성 요소. 자, 어근접사, 이건 봤으니까 넘어가자. 어근접사 넘어갔어. 드디어 접사의 분류. 앞에 나오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은 한정적인 접사, 지배적인 접사, 요게 나옵니다. 이건 뭔 말이냐? 요건 좀 알아야 돼요. 한정적인 접사는 품사는 그대로야.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녀석이야. 그런데 잠깐만요. 얘는 한정적인 접사는 잘 들어 접두사도 있고 접미사도 있습니다. 아셨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정적인 접사는 접미사도 있고 접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접사 말이야. 얘는 무조건 접미사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미사에만 있다. 그래서 지배적인 접사인 경우에 품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바꾼다.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에서 보가 붙어서 많이 먹는 놈 이런 뜻이지. 명사로 바뀐 겁니다. 치우개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개가 붙어 명사로 바뀐 거지. 이해했지? 개 이건 막다라는 동사에서 접사 애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는 한정적인 접미사, 또 접사고, 접미사는 한정적인 접사 외에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지배적인 접사. 이렇게 되는데, 잠깐.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런 데 숨겨져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니, 없니? 항상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외 상황을 좀 얘기해보자.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예외. 강마르다. 이 강자입니다. 강. 쓰세요. 강마르다. 자, 잠깐 생각해보자. 마르다. 품사가 어떻게 돼? 동사야. 동사였는데 강이라는 접두사예요. 접두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 형용사로 바뀝니다.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됐지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단어의 분류, 단일어가 있고요. 복합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복합어는 형태수가 2개 이상인데요. 자, 그 중에서 합성어, 파생어 나눈다고요?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이야. 합성어는 어근이 2개 이상, 파생어는 접사가 결합된 말. 이렇게 되죠? 이해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돌다리입니다. 여닫답니다. 여닫다. 돌아가답니다. 됐죠? 파생어 보죠? 먹구름. 먹는 거야? 아니죠? 이게 접사야. 그 다음에 바느질, 치솟다. 자, 이런 식입니다. 이해했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날개를 좀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밑에 직접 구성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 직접 구성 요소를 개념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자. 직접 구성 요소는
어떤 단어를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이제 무엇이 먼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합성어냐 파생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 그 옆에 잠깐 날개를 보시면 이게 봐봐, 열다와 닫다와 이가 만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근이고 얘도 어근인데 얘는 접사잖아. 그러면 이거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합되는 녀석들, 즉 직접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열고 닫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여닫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했죠? 그 얘가 먼저 만나는 거야. 그럼 얘네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합성어가 일단 만들어지지. 어근과 어근이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와 만나는 거야? 이와 만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접사 이와 만나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합성적인 파생어죠?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립니다. 근데 그 밑에 말싸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말 플러스 싸우다 플러스 뭐야? 미음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뭐부터 만나냐? 싸움부터 만나지 이건 무조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말 싸우다 이런 말이 있어? 없지. 싸움부터 만납니다. 얘가 그냥 접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여기는 어근이고 접사니까 파생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말과 만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연히 어근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랑 여기 봐. 얘랑 지금 봐봐. 통사 구조는 비슷해요. 어근 접사입니다. 이해했죠? 얘도 어근 접사인데 비슷한 통사 구조지만 얘는 파생어, 얘는 합성어로 결론이 나요. 이해가지? 요게 시험 문제야. 요게.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합하는 게 저거 파생은 살짝. 그렇죠. 먼저 결합하는 놈과 나중에 결합하는 놈을 정확하게 구분해요. 예를 들면 사실은 잘 들어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언급이 될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봐봐. 비웃음이야. 비웃음. 얘는 비 플러스 웃 플러스 음이에요. 이해했지요? 사실 답은 뻔한데 그러나 약간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얘는 뭐부터 만나냐 이거야. 뭐부터 만나? 비와 웃부터 만나요. 이해했죠? 왜냐? 비웃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비웃이 먼저 만나서 파생어가 됩니다. 이해했죠? 왜냐면 비가 접사니까요. 그 다음에 음과 만나서 결국은 파생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봐. 코웃음이라는 단어도 있죠. 코웃음. 이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얘는 웃음부터 만납니다. 왜냐하면 코웃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웃음부터 만나서 파생어가 되죠. 그 다음에 코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합성어가 되는 거야. 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이해가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험 문제. 이해했지?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맨손 체조냐? 맨손 체조. 맨손 체조 같은 경우에는 맨손이 만나고 그 다음에 뭐와 만나? 체조와 만나서 합성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다지는 밀고 닫다가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와 만나서 파생어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넘겨. 잠깐. 나 진짜 징글징글. 다 했어? 어디 봐봐. 야, 이렇게 졸라 빨리 할 걸 왜 뜸을 들이고 안 하고. 이 그지 캥캥이. 자, 잠깐만. 이거 한번 좀 지우고.
자, 이번엔 합성어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해보자. 합성어도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기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단어 배열법에 따른 분류고 또 하나는 의미관계에 따른 분류야. 쉬운 것부터 하자. 의미관계부터 보자. 의미관계가 뭐냐? 종속이냐 대등이냐 융합이냐야. 종속은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거야. 대등은 앞말과 뒷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융합은 앞말과 뒷말이 결합돼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작은 형, 형인데 어떤 형? 작은 형이야? 잠깐만, 작은 형 무슨 뜻이야? 스몰 브라더리야? 영어가 아니라 형들 중에 더 어린 사람. 맞아. 알고 있네? 난 모를 줄 알았는데. 옛날엔 형제가 많잖아. 형제가 많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 삼형제거든. 삼형제. 형식이 맞는지. 내가 막내야. 그래가지고 당연한 얘기지만 첫째 형을 첫 형? 미친 거지. 뭐라고 불러? 첫째 형. 큰 형. 둘째 형. 작은 형. 이렇게 불렀단다. 여기서 작은 형은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봐. 내가 이걸 왜 지적하냐? 띄었었다고 생각해보자. 작은 띄고 형이야. 그럼 단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결국 얘는 단어와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두 단어니까 스몰 브라더의 의미가 되는 거고 붙였었어요.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둘째 형을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했죠? 큰 형도 똑같아요. 알겠죠? 띄었었으면 빅 브라더리야. 알겠지? 퍼스트가 아니라. 너 형제가 어떻게, 너 외동이라고 그랬지? 외동. 그래. 엄마 사랑 듬뿍. 우리 정우도 엄마 사랑 듬뿍. 엄마 사랑이 좀 귀찮을 때가 있죠?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자, 그러면 덮밥. 두 번째로 덮밥. 덮밥은 덮은 밥.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산들바람. 산들산들 부는 바람. 근데 사실 좀 길죠? 산들산들 부는 바람. 기니까 그냥 확 줄여버린 거야. 산들바람. 했지? 야, 그럼 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종속적인 합성어 하나만 얘기해봐. 공소적인 없어. 그래. 작은 형 성별 이거 빼고. 거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야, 사실 단어가 한두 개냐? 뭐? 수천, 수백 개, 수만 가지지? 정우, 너 얘기해봐. 그래. 너. 큰아버지. 자식, 어디서 응용하고 있어, 이런 새끼. 그렇죠. 큰아버지. 부정할 수 없네요. 뭐, 예를 들어서, 손수건. 책가방. 뭐, 엄청 많아, 하여튼. 한도 끝도 없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등. 대등은 논과 밭. 이런 얘기지. 논밭 하면. 그 다음에 뛰놀다. 뛰고 놀다. 대등. 대등 합성어 얘기해. 정우, 네가 얘기해봐. 그래, 열고 닫다. 넌? 진짜 뭐 있지? 이것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를 바라볼 수 없어. 그럼요. 너무너무 많아요. 검북다. 검고 북다. 이런 얘기지, 대등. 이해했지? 그 의미 관계는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줄만 알면 됩니다만,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 꼼꼼히 보십시오. 이 단어들을 갑자기 이제 우리가 생판 모르는 많은 단어들을 막 열거해 놓고, 이게 대등이냐 종속이냐를 따지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의미 관계를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입니다. 융합은 새로운 의미로 변하는 거죠. 여기 뭐 밤낮 하면 늘, 항상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돌아가다, 뭐 이거 죽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춘추 하면 뭐 나이, 뭐 연세 이런 얘기고. 이 융합은 사실은 맥락이 좀 필요합니다. 맥락이. 문맥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도 이제 돌아가다의 의미도 진짜 리턴을 의미하면 이건 융합이 아니죠. 근데 이제 뒤졌다의 뜻으로 쓰이면 당연히 이건 융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좋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융합 중에서 그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다 이런 얘기 종종 하죠. 바늘방석, 가시방석. 가시방석이었던 것 같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가시방석이 융합이야. 바늘방석.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걸로 들어가자. 위로 올라가. 아까 정우가 나한테 질문했던 단어 배열법에 따르는 분류. 통사적 합성이냐? 비통사적 합성이냐? 일단 통사적 합성이란 잘 들어. 그 위에 써 있듯이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한다. 이 얘기는 옆에다 써. 그냥 정상 문법 범위야. 정상 문법 범위에 있어.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 거기 뭐라고 나있냐? 일반적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났다. 이 얘기 나오지. 어긋났다는 얘기는 그럼 뭐야? 문법적인 예외 상황이야. 문법적인 예외 상황.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먼저 통사적 합성부터 보도록 하자.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는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잘 들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조사가 생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적어. 조사 생략이라고 적어. 조사가 생략되는 문법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조사는 언제든 생략될 수 있다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했듯 논밭은 논과 밭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해했죠? 논과 밭 이렇게 해석됩니다. 밤낮은 밤과 낮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어서 잠깐만 조사 이거 봐봐. 자, 얘도 합성어지? 그렇지? 손 플러스 뭐야? 보답니다. 저 새끼 손 봐줘야겠는데?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여기 생략된 게 뭐야? 손을 보다야, 원래. 손을 보다. 목적어가 원래 목적 격조. 이런 식이지. 조사 생략은 가능하다는 걸. 다만 얘는 지금 명사와 명사 사이가 아니라 지금 보면 뭐야? 명사와 뭐 사이야? 용언 사이죠? 저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원래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줘. 두 번째, 세 번째죠.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되는. 야, 용언의 관형형 하면 뭐야? 관형사형.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되는 거야. 앞서서 얘기했지?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은는 나라던. 은는 나라던. 이거 들어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작은, 큰의 니은, 굳은의 은. 보통 은는이야. 알겠지? 은는 나라야, 은는 나라. 더는 빼고. 알겠지? 그런 경우야. 그 다음에 용언의 연결형에 용언이 들어가는 거야. 돌아가다의 동글뱅이. 알아보다의 들어가다의 결국 모음, 어모음이 연결어미야. 이해했지? 모음, 어모음이 연결어미라고. 그런데 잠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곧 있어 얘기할 비통사에서는 이 연결형에서 어미가 빠진 거예요. 어미는 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어간과 어미는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미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이건 비통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통사에서 부사와 부사가 결합되는 겁니다. 뭐 곧잘, 이리저리, 더욱 이런 건데 하나 더 적어. 잘못. 잘못. 이게 합성어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이거야. 그거 합친 거야. 잘못. 이해했지?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부사로 쓸 때도 있어요. 품사 통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기억나죠?
명사로 쓸 때는 잘못을 이러면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 잘못 먹었다 이러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지. 자, 다음에 이번에 조사가 생략된 경우 아예 대놓고 거기서 딱 정리를 해줬어요. 조사 생략은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만 통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건 주격조사가 생략됐겠죠. 낯이 설다, 힘이 들다 이런 식이야. 그냥 목적어 생략한 거 아까 얘기했죠? 본받다, 손을 보다 이거 적어. 손보다 이것도 거기다 적어. 추가해. 부사의 서술어가 생략해. 앞서다 이건 뭐야? 앞에 서다입니다. 앞에 서다.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냐, 문장 성분으로 어떤 기능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걸 찾아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인데 얘만 부사와 서술어의 관계에 딱 하나 나온 게 있어. 그런 거 찾는 거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드디어 비동사 들어가죠. 첫 번째, 어간과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미가 생략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어미야? 은는 나라더니 생략됐다는 얘기야. 즉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거죠. 아까 봤던 덮밥임, 원래는 덮은 밥이야. 이해했지? 생략될 수 없는데 생략돼 버렸어. 사실 이유는 뭐야? 야, 그거 없어도 되잖아, 솔직히. 없어도 의미 다 이해하잖아. 이해를 못하면 바보지. 접칼, 접은 칼. 검버섯, 검은 버섯. 저거. 먹거리. 여기 봐봐. 그러면 잠깐. 얘는요? 얘는 여기 봐. 얘가 어미 생략된 거야, 안 된 거야? 생략이 만약 안 됐다면 통사야. 근데 어미가 생략됐다면 비통사야. 얘 같은 경우에는 먹을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먹는 거리 뭐 이렇게 되겠지. 먹는 거리 뭐 먹을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얘는 원래 기본형이 뭐야? 놀다 아니야? 놀다? 노는 곳이야. 노는 거리. 노는 거리. 이해했어? 는이 빠진 거야. 이것도 비통사야. 이해했지? 놀거리, 먹거리 이런 거 다 비통사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적어야지. 그지들아. 단어는 많이 알수록 좋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간과 용언이 결합되는 건데, 이때도 아까 얘기했던 연결 어미가 생략된 경우야. 어미 생략되면 안 되는데, 뛰놀다 원래는 뭐야? 뛰어놀다, 오르내리다, 오르고 내리다, 굶주리다, 굶고 줄이다. 실제로 굶주리다가 합성어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부끄럽네요. 붙잡다, 붙고 잡다, 얽매다, 얼거매다, 얼거매다, 헐뜯다, 헐고 뜯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이외에도 사실 더 많은데 하나만, 아까 내가 검북다 얘기했죠? 검북다 이거 적어요. 검북다, 검고 북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비통사. 그리고 아주 또 특이한 케이스인데, 부사가 잘 들어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뭘 꾸며줘요? 뭘 꾸며줘? 용언을 꾸며주잖아. 그런데 명사를 꾸며주니까 비통사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산들바람이야. 사실 산들 부는 바람 길잖아. 그냥 확 줄인 거야. 그래서 산들바람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산들은 음성상징어, 무조건 부사지. 이해가지? 그래서 부사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이와 같은 관계야. 척척박사. 얘도 사실 예를 들어 척척 알아맞추는 박사. 너무 길잖아. 거기다 저거 그 다음에 잠깐만, 그 외에도 잠깐만, 꼬부랑 고개, 이것도 부사야. 꼬부랑, 꼬불꼬불 이런 얘기지. 꼬불꼬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어근의 일부와 명사가 결합된 경우다 했는데, 부술비?
이것도 부사 아니야? 나 이거 부사로 가르쳤는데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왜냐하면 이것도 부슬부슬 내리는 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부사와 명사가 결합된 거야. 그런데 잠깐만. 아, 원래 부슬부슬인데 그 중에 절반 자른 거지. 묻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부사야 이것도. 알겠지? 부사와 명사가 결합된 건데 다만 중간 하나 잘라서 그래서 중간의 일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자, 일단 그러면 합성어의 개념, 종류 정리를 했는데 다만 옆에 봐봐. 또 우리 사례를 좀 몇 가지 볼 필요가 있죠. 품사에 따른 합성어의 분류. 날개를 봐. 날개. 찾았지? 자, 고추 잠자리 명사 플러스 명사죠. 새해는 관형사 플러스 명사죠. 큰절 용언의 관형형 플러스 명사고요. 접칼은 동사의 어간의 명사고요. 합성 동사를 보죠. 힘쓰다, 힘을 쓰다. 목적어, 적어놔 목적어. 잘 되다, 부사의 동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다, 이게 동사의 활용형과 동사고요. 굶주리다는 굶고 줄이다인데, 자 이거 통사 비동사야? 비동사여서. 그 다음에 합성 형용사, 배부르다, 배가 부르다. 주어와 서술의 관계죠. 다시 없다, 부사와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검붓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검고 부르다인데 이것도 비동사입니다. 검고 부르다가 아니라 검고 붓다죠. 그 다음에 합성 부사, 차례가 명사죠. 명사가 두 개가 결합돼서 부사가 됐네요. 퐁당퐁당. 얘도 부사와 부사가 결합돼서 부사죠. 얘는 품사가 바뀌지 않았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됐어. 자, 마지막으로 파생어의 분류입니다. 파생어의 분류. 일단 접두사가 붙는 파생어와 접미사가 붙는 파생어인데 일단 다시 한번 접두사인 경우에는 한정적인 접사가 거의 다죠. 거의 다. 근데 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정적인 접사래요. 왜냐? 품사를 못 바꾸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꾼은 접미사야. 알겠지? 꾼은 접미사인데 다만 품사를 못 바꾼다. 뭐 이 정도. 우리 잠깐만 한 가지. 여기는 안타깝게도 안 나왔는데, 야, 우리 쟁이라는 말이 들어봤죠? 쟁이? 그 접사야. 넣어봐. 단어 만들어봐. 말썽쟁이, 개구쟁이. 수다쟁이. 엄청 많은데요? 너 또 생각나는 거 있어? 거짓말쟁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게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우리 꾸러기라는 말을 들어봤죠? 꾸러기. 쟁이의 어린 버전이 꾸러기야. 쟁이는 보통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새끼, 뭐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이해가지? 뭐 개구쟁이, 뭐 까불까불한 녀석, 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자, 꾸러기 이것도 개구쟁이와 비슷한 거 뭐야? 장난꾸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잠꾸러기.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근데 희한하게도 욕심이라는 단어도 지금 봤지만 쟁이도 있지만 꾸러기도 있지 않니? 거짓말은 꾸러기는 있어 없어? 거짓말 꾸러기 이런 말 없잖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말.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미사들이 쭉 나옵니다. 아셨죠? 뭐 달았다, 답다, 롭다, 스럽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전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것들도 다 전미사가 되겠고요. 희도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서 옆에 학습활동이지? 큐. 학습활동.
됐어? 한 걸? 응.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뭐 빨리 나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형태소를 더 작게 쪼개면 의미는 사라진다. 당근이죠. 왜냐하면 형태소라는 게 뜻을 가지고 있는 놈인데 만약에 그걸 더 쪼개봐. 뜻이 깨지죠. 다음, 형태소 하나만으로도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어라고 그래? 단일어라고 그래. 이건 가능한 일이야. 5고요. 문장에서 다른 말과 함께 쓰이는 관형사와 부사는 의존 형태소. 미친 거지? 아니죠. 그 다음에 문장에서 다른 말의 수식을 받는 의존형 명사는 자립 형태소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의 소는 모두, 이런 말 잠깐 맨날 이거 하면 거기다 적어. 모두라고 한다면 실질 형태소라고 그래야 돼요. 자립 형태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뭐가 포함돼야 돼? 어간도 포함돼야 돼요. 다음 2번. 자, 일단 형태소를 친절하게 분석해 줬네요. 자, 빠르게 의, 형의, 형의, 실의, 형의, 실자을, 형의, 실의, 형의. 됐죠? 너무 쉽죠? 다음 3번. 자,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고 단어의 유형을 파악해보자. 군말은 군 플러스 말이죠? 파생어. 어떤 게 접사야? 군이 접사야? 근데 잠깐 여기 참고적으로 옆에 날개에다가 적어. 군밤은 합성어야? 군밤이 그렇죠. 군밤은 합성어다. 착각하지 마라. 군말과 다르다. 풋고추. 이거 뭐야? 파생어. 파생어입니다. 그 다음에 뻐국새. 이거 뭐야? 합성어.
코, 웃음? 아까 얘기했죠? 합성어입니다. 오케이.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유형에 맞게 분류를 해보자. 자, 명사와 명사가 만난 거 뭐야? 집밥. 그 다음에 명사의 용언. 명사의 용언, 낯설다. 관형사의 명사, 첫사랑. 관형사형과 명사, 뜬소문. 부사의 명사, 부슬비. 어간의 명사, 검버섯. 어간과 어간, 얼뜻다. 됐어. 마지막으로 5번에. 5번의 정답은? 하하. 맞아요. 많이들 놀이터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을 하죠. 근데 터는 어근이야. 그러니까 합성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근데 놀이터를 다발하는 친구들이 터가 어근이었어요? 뭐 이런. 나중에 넌 맞췄지?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어. 짱. 됐어. 자, 일단 문법은 여기서 마무리.